반갑습니다. 오늘은 3-2단원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 학습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나눠준 이 학습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먼저 정답을 써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정답을 함께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학습지의 빈칸을 한번 일단 영상을 멈춘 다음에 빈칸을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멈추고 양면의 학습지에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채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십시오. 문제 풀어주세요. 자, 한번 써봤습니까? 지금부터 선생님과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학습지도 이번 기말고사 시험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가 중간고사 때처럼 서술형 비중이 객관식 비중, 문제 비중보다 훨씬 높아요. 중간고사도 객관식 25%, 서술형 75%로 문제를 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객관식 25%, 서술형 75% 문제가 제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잘 알고 있어도 정답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정답으로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연습을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내주는 이 학습지가 전부 서술형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번호를 고르는 게 아니라 정답을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요것들을 잘 정리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글의 창제 배경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의 창제 배경은 우리 교과서 136쪽 부분에서 같이 한번 해봤었어요.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왜 창제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서술을 하면 됩니다. 한글 창제 이전의 언어생활입니다. 한글을 만들기 이전의 언어생활이죠. 자, 한글이라는 것은 문자죠. 글을 말합니다. 글자. 우리는 우리말로 의사소통을 했지만 이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우리의 문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사용해서 우리말을 표기했었죠? 한자를 사용해서 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는 모든 백성들이 다 배울 수가 없었어요. 양반 계층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주로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서 글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을 입으로 주고받는 말이죠.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문자가 없었습니다. 고유의 문자가 없어 우리는 무엇을 사용했다? 한자를 사용했다. 한자를 사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했다. 그리고 이 한자는 백성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겪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서 생활에 어떤 불편함, 어려움을 겪음. 교과서의 내용 기억나죠? 어떤 이제 백성이 산에서 나무를 베었는데 산의 입구에 한자로 벌목 금지라는 내용이 써 있었어요. 나무를 베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 한자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무를 베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농사의 비법을 담은 농사직설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대부분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러한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비법을 알면 훨씬 더 곡식을 많이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글이 한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농사의 비법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멀리 시집간 딸에게 편지를 쓰고 싶지만 지금처럼 전화가 있거나 이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싶어도 글을 모르기 때문에 편지를 쓸 수 없는, 소식을 주고받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내용들로 교과서에 그런 예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했죠. 백성들을 위해서. 그쵸.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몇 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까? 1443년. 이것도 교과서에 나옵니다. 세종이 왕이 된 지 25년이 됐을 때입니다. 1443년 세종 25년에 창제, 훈민정음을 창제함. 그리고 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은 언제인가요? 반포라는 것은 훈민정음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창제는 1443년이지만 이것을 널리 퍼뜨린 것은 3년 뒤인 1446년이고 이건 세종 28년이 되겠네요. 에 훈민정음 이름을 이제 훈민정음이라고 해서 반포하게 됩니다. 이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국어 시간에 했었죠? 훈, 가르치다. 민, 백성. 정, 바르다. 소리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훈민, 백성을 가르치는 정음,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글의 개수인데 이것도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어요. 세종대왕님이 이 훈민정음이라는 한글을 처음 만들어서 알렸을 때는 총 한글이 몇 개였는가? 한글은 우리가 총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총 개수는 28자였다 그랬어요. 총 28자로 자음 17자, 모음 11자. 요렇게 모음 11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글 자음자를 만든 원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빈칸에 어느 정도 채우고 또 못 채운 부분이 있을 건데 특히 못 채운 부분은 이채자라는 부분일 거예요.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기본자 한번 써볼까요? 기본자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 기본자는 5개였죠. 그, 느, 무, 스, 그래서 그느, 무, 스, 라는 이 발음을 기본으로 해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 기본자는 무엇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나요? 기본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무슨 원리라고 합니까? 상형의 원리라 합니다. 밑에 상형이라는 말 나와 있죠. 어떤 모양을 본뜨는 것을 우리가 상형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5개의 기본자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는데 기역부터 이응까지 쭉 발음기관에 어떤 이제 모양을 본떴는지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역은 혀 끝, 혀뿌리 중에 어떤 부분일까요? 혀뿌리죠. 혀뿌리가 발음할 때 어디를 막는 모양입니까?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그라고 발음을 우리가 국어 시간에 교실에서 해봤었어요. 그라고 발음을 해보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으로 혀가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니은은 느라고 발음을 했을 때 혀 끝이 어디에 닿는 모양?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는 입술 모양 또는 입 모양을 본떴고, 스는 이 모양을 본떴고, 은은 목구멍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죠. 이렇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가획자는
이 자음 기본자 5개에다가 획을 더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다 그냥 획을 더한 게 아니라 이 기본자에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 그러니까 소리가 세질수록 획을 하나씩 더한 거죠. 그래서 그에서 우리가 소리를 더 세게 발음하면 그에서 크라고 발음을 할 수 있어요. 발음은 똑같은데, 발음 위치는 똑같아. 음이 만들어지는 위치는 똑같은데 소리 세기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서 크라고 소리를 더 세게 발음했을 때 소리가 세지기 때문에 획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느에서 획을 더한 것은 느, 드, 트, 무, 브, 프, 스, 즈, 츠, 으, 여린 히읗, 그리고 흐, 히읗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가획자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어떤 가획의 원리가 이 가획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체자라는 게 있는데 이 이체자는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나와 있지 않느냐 하면 이 교과서는 우리가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음과 모음을 만든 그 원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이 한글을 만들 때 어떤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나라의 문자들은 사람들이 막 쓰다 보니까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문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우리 한글이라는 문자는 세종대왕님이 연구를 해서 독창적으로 만든 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체계적이라는 거는 마구잡이로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고 조직이 잘 짜여졌다는 거고 과학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소리의 세기가 세질수록 획을 더한다라는 거 이런 발음할 때 어떤 그런 원리를 잘 분석했기 때문에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교과서에 이체자가 왜 빠져 있냐면 자음을 만드는 원리에 중요한 건 상형과 가획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병서예요. 이런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 이체자는 사실 이러한 원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원리에 들어가지 않는 이체자를 쏙 뺐겠죠.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한글의 개수가 총 28자로 자음이 몇 자라고 그랬죠? 17자라고 17자를 처음에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기본자를 보면 5개죠. 기본자는 5개. 거기서 나온 가획자는 몇 개예요? 9개죠. 그럼 5개와 9개를 더하면 몇 개입니까? 지금 14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세종대왕님이 자음을 17자 만들었다 그러고 했는데 몇 개가 모자라요? 3개가 모자라죠. 이 3개가 바로 여기 이체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과서에선 소개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특별한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긴 하지만 모든 문자를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체라는 거는 이가 다르다란 뜻이야. 그래서 이체 어떤 다른 몸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들하고 연관이 없고 다른 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한 게 아닌 거죠. 다른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체자는 첫 번째 칸에 이렇게 사과꼭지처럼 달린 이응. 그리고 두 번째 칸에 리을. 그리고 네 번째 칸에 세모. 이렇게 쓰시면 3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5개, 9개에다가 총 이체자 3개까지 더하면 몇 개가 되죠? 자음 17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7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이 친구는 우리가 교과서를 할 때 얘를 여린 히읗이라고 불러준다라고 했었어요. 히읗 받침은 히읗입니다. 그리고 이 애는 이름이 뭘까요? 이 애는 꼭지 달린 이응인데 옛 이응이라고 불러요. 또 꼭지 이응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옛 이응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이 세모는 반치음이라 해요. 반치음. 요렇게 이름은 이제 편의상 불러주면 되고 여기 뒤에 비고란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문자를 한번 써봅시다.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문자 어떤 걸까요? 여린이읍과 옛이응과 반치음 3개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한 다음에 옛이응 그리고 여린이읍 반치음은 오늘날 사용하지 않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교과서 138쪽을 한번 같이 펴볼까요? 프린트와 교과서 138쪽을 같이 펴보겠습니다. 자, 138쪽에 보면 다 폈나요? 138쪽에 보면 그 페이지 왼쪽에 이끌기라고 돋보기 모양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 참고라는 부분. 그래서 이끌기, 두 번째 이끌기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이끌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훈민정음에서는 한글의 자음 기본자의 이름을 기역은 어금니 소리, 니은은 혀소리, 미음은 입술 소리, 시옷은 입소리, 이응은 목구멍 소리라고 밝히고 있어요 라고 정리했네. 훈민정음 안에서 이 자음 기본자의 이름을 이렇게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라고 밝혀준다 라고 했어. 그래서 이 표 앞에 이 자음 기본자의 이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훈민정음에서 밝혀주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한번 봅시다. 기역은 무슨 소리? 어금니 소리. 어금니 어디 있는 인 줄 알죠? 우리 입 안에 있는 어금니. 이거는 왜 그 기역을 어금니라고 하냐면 혀도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으로 되지만 그를 발음해 보세요. 그 어금니 어떻게 돼요? 어금니가 깍 앙다물어지면서 안쪽에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어금니 소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니은은 혀소리, 미음은 입술 소리, 시옷은 입소리, 이응은 목구멍 소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교과서에는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한자로도 한번 옆에 적어 볼게요. 어금니 소리는 아음, 혀소리는 설음, 혀설자입니다. 아는 이제 어금니란 뜻이고, 입술 소리는 입술 순자를 써서 순음, 입소리는 이빨을 치아라 하죠. 치음, 목구멍 소리는 후음. 됐죠? 요렇게. 아음, 설음, 순음, 지음, 후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자, 이름, 훈민정음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니까 한번 신경 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밑으로 각 원리를 설명하는 서술형 부분을 한번 문장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형의 원리입니다. 상형의 원리는 자음 기본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어떻게 적으면 될까? 상형의 원리를 설명을 해주면 돼요. 무엇은? 일단 무엇인지 적어요. 자음 기본자는. 근데 자음 기본자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기응,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자음 기본자는 무엇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게 상형의 원리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이렇게 적으면 이게 바로 자음 기본자의 상형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가획의 원리입니다. 가획의 원리는 이 자음 기본자에서 무엇에 따라 획을 더했습니까? 소리의 대기에 따라 획을 더했습니다. 써볼게요. 어떤 건지 적어줘야지. 드트, 브프, 즈츠, 여린이읒, 은. 무엇에 따라? 일단 자음 기본자 5개 있죠. 자음 기본자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병서의 원리 나왔습니다. 병은 나란하다는 뜻이죠. 병서 나란히 쓴다라는 거예요. 이 병서의 원리에 해당하는 자음이 6개가 있었는데 어떤 거였는지 우리 표에서 한번 선생님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노란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어떤 게 병서 나란히 써지죠? 기역, 그 다음에 시옷, 그 다음에 디귿, 비읍, 지읒, 하나 더. 국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히읗 있었죠. 이렇게 6개였습니다. 뭐 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 병서의 원리, 병서 쓰는 거 몇 개? 기역,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쌍시옷 적을까? 순서가 시옷이 먼저니까 쌍시옷, 쌍지읒, 쌍히읗, 쓴 어떤 글자에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히읗을 어떻게 했습니까? 옆으로 또는 가로로 가로로 나란히 써서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 자음을 만든 각 3가지 원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다음으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밑에 부분에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는 이번에 프린트에서 처음 보는 부분입니다. 병서가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병서가 2가지의 지금 이름이 나와 있죠. 이렇게 위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은 자음을, 그러니까 같은 문자를 나란히 쓰는 병서도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로 다른 문자를 나란히 쓰는 병서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닭 할 때 리을 기역 이거 서로 다른 문자를 나란히 썼죠. 없다 이런 것들 비읍 시옷 어때요? 이런 것도 서로 다른 문자를 나란히 썼죠. 이런 것도 어쨌든 나란히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거니까 병석이네요. 그런데 서로 같은 문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2가지 경우에 각각 이름을 다르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문자를 나란히 쓰는 것을 각자 병서라고 합니다. 위에 같은 케이스처럼 예를 들어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이런 것처럼 같은 문자를 나란히 쓰는 것을 각자 병서라고 하고 서로 다른 문자를 나란히 쓰는 것을 합용 병서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문자를 나란히 쓰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로 아까 이야기했던 셈이 리을 기역도 있을 수 있고 글자 다시 또박또박하게 쓸게요. 리을 기역, 비읍 시옷 또 뭐 있을까요? 리을 히읗 그 다음에 니은 지읒 앉다 자리에 앉다 할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기역시옷 있죠. 기역시옷은 뭐지? 내목시다 할 때 내목 이런 거 기역시옷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때는 이 시기에는 조금 특이했던 게 3개의 문자를 나란히 쓰는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런 거죠. 비읍, 시옷, 기역 비읍, 시옷, 디귿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어쨌든 서로 다른 문자지만 3개를 나란히 썼기 때문에 이것도 병서의 원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있었다라는 거 정도 참고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 모음자를 만든 원리입니다. 모음자의 원리까지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음자를 만든 원리는 먼저 모음도 기본자를 먼저 만들었죠. 모음 기본자 3개 뭐라고 쓰면 될까요? 아래 아, 그리고 그리고 이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모음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글자죠. 모음은
한글 창제 당시 몇 개? 11개, 11자를 만들었다고 했죠. 아까 우리 위에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 모음자는 무엇의 모양을 본떴죠? 자연의 모양.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떴죠. 이거를 우리가 상형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기본자에서 기본자끼리 서로 결합을 해서 합성의 원리를 사용해서 또 8개의 모음이 나옵니다. 모음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초출자, 제출자를 국어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줬었죠. 초출자는 한번 기본자 합하는 거, 제출자는 한 번 합한 거에다가 한 번 더 합하는 걸 제출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초출자는 4개 있었습니다. 뭐죠? 순서는 좀 상관없는데 오, 우, 아, 어 있었고, 제출자는 요유, 야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표로 정리를 할 때는 오랑 아를 위에 적고 우랑 어를 밑에 적을게요. 왜 그러냐면 이 옆에서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 오랑 아는 둘이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고, 또 우랑 어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어떤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냐면 오랑 아는 좀 밝은 느낌을 줘요. 그리고 좀 작은 느낌, 좀 가볍고, 그 다음에 때로는 귀여운 느낌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우랑 어는 상대적으로 어둡고 또 크고 무겁고 뭐 그런 느낌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 밝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햇볕이 있는 곳을 양지를 하죠. 양지. 그래서 이거는 양성모음, 밝은 성질을 가진 모음. 그리고 어두운 거는 우리가 음지라고 합니다. 음성모음, 어두운 성질을 가진 모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거 두 개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는 우리 이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로 비교를 해보면 잘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물이 흐를 때 물이 졸졸 흐른다, 물이 줄줄 흐른다. 두 개 느낌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작고 좀 가볍고 그런 느낌 들어요? 졸졸이죠. 줄줄은 좀 크고 무거운 큰 느낌, 많이 흐르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졸졸이 좀 귀여운 느낌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밝은 쪽의 느낌을 주는 모음을 양성이라고 하고, 크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 모음을 음성모음이라고 해요. 하나만 더 해볼까? 아기가 걸어갈 때 아장아장. 그리고 이거와 대비되는 어정어정. 어떻게 걸어가는 느낌인지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아장아장하면 아기가 굉장히 귀엽게 작은 아기가 걸어가는 느낌인데, 어정어정하면 뭔가 어른이 이렇게 불편하게 걸어가는 느낌이 들죠. 이런 어떤 느낌의 차이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질이 비슷하게 가진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제출자는 여기서 나온 애들이니까, 다시 한번 나온 애들이니까 오에서는 요, 아에서는 야, 우는 유, 어는 여.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비고라는 오늘날 쓰이지 않는 모음을 하나 쓰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쓰이지 않는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래아자죠. 그래서 아래아는 이라고 할까요? 아래아는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음과 관련된 상형 합성의 원리를 우리가 문장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상형의 원리, 모음 기본자죠. 무엇은? 모음 기본자. 모음 기본자 세 가지 뭡니까? 아래 아, 으, 이. 이렇게. 는 무엇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자연, 즉 괄호에서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요게 상형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합성의 원리는 이 기본자끼리 합한 거죠. 근데 이 오우 아어랑 요유 야여가 성질이 다르잖아. 초출 제출. 그러니까 먼저 오우 아어 먼저 적어볼까요? 오, 아 우어든 오우 아어든 순서 상관없어요. 오아 우어는
무엇에, 무엇끼리, 모음 기본자 은하, 이, 은하, 이에 무엇을 결합했다? 아래 아죠. 아래 아를 한 번 결합하여 만들었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출자 요야 유여는 요야 유여는 이미 나온 이 초출자인 오, 아, 우, 어에 무엇을 또 결합했죠? 아래 아를 한 번 더 결합하여 만들었다. 자,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될까요? 이 첫 번째 오우아어인 초출자와 요유야여 이제 제출자를 구분해서 둘 다 합성의 원리기는 한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구분해서 서술해 주셔야 돼요. 은하, 이에 아래아를 처음에 한번 결합하는 것.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오우아어에 아래아를 한 번 더 결합해서 만든 것.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한글의 특성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